심장혈관, 특히 심근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이 있었고 이제 말년에는 그 투석을 하셨어요. 신장이 나쁘셔서. 나이가 들면 누구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사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냐가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정남식 선생님이 심혈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대통령 심장 주치의가 전하는 심혈관 건강법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남식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심장 주치의셨던 정남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프로필이 엄청나신 게 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의 의과대학의 학장님 하셨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의무부총장님. 그리고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국민고혈압 사업단장. 이외에도 이력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프로필 중에 의학칼리몬 회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예. 근데 의학칼리몬이라는 단체 잘 모르시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스포츠 선수로 치면 명예의 전당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의료인 중에 많은 업적,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학술 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올린 그 사람만 해도 한 452명밖에 안 되니까 아, 적네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예. 제가 야구 선수였으면은 박찬호를 보는 그런 느낌? 의사들의 명예의 전당. 예. 네, 혹시 정남식 선생님은 의료계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47년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 47년이요? 네. 전혀 그럼 70대이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야. 꼿꼿하시고 정말. 네. 선생님, 그러면 대통령 주치의로 몇 년을 일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임명을 받아서 임종하실 때까지 12년을 모셨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담당의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심장혈관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 지키시는 편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드셨어요. 참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고 그때도 꼬치꼬치 물으시고 제가 혈액 검사 어제 헤모글로빈이 얼마였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한 일주일 가면 내 헤모글로빈이 얼마였지? 딱 그 정확한 수치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참 나이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오랜 동안 앓으셨지만 대단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어. 그러면은 대통령님의 어쨌든 주치의셨는데 보통 어떤 치료나 관리 이런 걸 좀 하신 거예요? 심장혈관, 특히 심근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이 있었고 이제 말년에는 그 투석을 하셨어요. 신장이 나쁘셔서. 신장, 예.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구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사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냐가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래서 정남식 선생님이 심혈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대통령 심장 주치의가 전하는 심혈관 건강법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40년 이상 그 환자 진료를 하면서 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 이런 등등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시든가 또 고비를 넘기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심혈관 건강을 지키면 좋겠나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그 콜레스테롤 갖다가 맹신하지 마시라 하고 싶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맹신하지 마라.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맹신하지 말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건강검진 보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콜레스테롤 LDL, HDL 좀 확인을 하는데 이걸 맹신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 높다, 나 큰일 났네 이렇게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왜 맹신하지 말라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50세 여성의 혈액 검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65, HDL 48,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01, 중성지방이 78이면 100점이죠. 50세 여성의 피 검사예요. 네, 너무 좋은데요? 100점이네. 뭐 그 정도면요. 그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정상이죠. 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왜 먹어요? 그래도 당연히 안 먹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분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60세 여성인데요. 콜레스테롤이 213, 근데 239는 경계 부위죠. 그 다음에 HDL이 93이니까 엄청 높죠. LDL 나쁜 게 107이니까 괜찮죠. 중성지방도 64.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정상이거나 또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아니니까 HDL이 높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200 넘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안 먹었어요. 네. 저 60세 여성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치. 저 같으면 저 정도 성적을 받으면 안 먹어.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식이요법 좀 하면 운동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 사례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게 되면 전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들의 혈관이 깨끗할까요? 네,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100점이네. 뭐 그 정도면요. 그니까요. 네. 당연히 모두 정상인데, 네, 그니까요. 그럼 볼까요? 자, 이 아까 50세 여성의 경동맥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시계로 보면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기름이 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이게? 이분은 이미 동맥경화증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세 여성입니다. 수치를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정상이야. 매년 할 때부터 정상이었어. 그런데 이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죠. 아까 그 60대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큰 이상은 없었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환자분, 60세 여성이죠. 예. 여기가 깨끗한 부위예요. 네. 여기가 아주 깨끗하게 쌓여있는 내피 중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만큼 기름이 껴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위험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1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삐져나가죠. 한 2.5mm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도 터질 수가 있대요.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증상이 있던 분도 있지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게 뇌졸중이 온다든가 심근경색이 와서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은 거죠. 정말 너무 충격스럽네요. 왜냐하면 60세 여성이지만 네. 피 검사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정상이었어요. 우수한 이분은 HDL이 성적이었거든요. 93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들으신 거죠. 어머,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현실적으로 위험을 안고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만약에 초음파 못 봤으면 진짜 모르고 넘어갔겠네요. 큰일 날 뻔했죠, 뭐. 우리가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죠, 건강하다. 네. 절대 심혈관질은 그렇지 않아요. 아. 혈관의 병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약간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쌓여 보이는데 있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물질이 이 안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콜레스테롤과 세포들이 끼어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죽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죽종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죽종이 커지어서 막히면 저희는 죽는 건가요?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네. 뭐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마비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일시적으로 왔다가 풀려서 다행히 빨리 찾아서 고치신 분도 있고 음. 심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 죽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을 보는데 안전한 죽이 있고 위험한 죽이 있어요. 아, 안전한 죽은 이 죽이 딱딱해지면서 섬유가 많이 되고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은 비교적 안정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굳죠? 굳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아. 물 같은 죽. 이거 터지기 쉽죠.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이즈가 적어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 생기면서 가운데 물 같은 죽이 있는 분이 위험한 거예요. 이 물 같은 죽이 들어있으면 터져나오기 쉬운 거예요. 점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막히는 현상. 이게 이제 경색이죠. 아. 막히게 되면 그 다음 기관은 죽게 되죠. 그러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되면 피가 쫄쫄쫄 흐르니까 어떤 증상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완전히 막히지 않고 쫄쫄쫄 흘리게 되면 갑작스러운 이제 마비 증상, 뭐 언어 장애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여기 혈관에 석회화가 돼 있고 막 노폐물이 껴서 죽종이 있고 이분 수치는 완전 정상이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의 정상이면 정상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들들이 다 부자가 된다는 보장 아니죠. 예. 남들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 남들보다 유리해. 예. 하지만 내가 동맥경화 안 걸린다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다른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특히 흡연, 고혈당, 고혈압, 비만, 그의 가족력. 네. 흡연을 하는 거하고 혈관 건강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사 생활을 많이 하면서 오래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전 담배라고 그랬어요. 흡연이 매우 위험합니다. 흡연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금연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지날수록 암의 발생 빈도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담배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받은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자, 이분이 금연한 지 30년 되셨어요. 77세. 30년이나 괜찮지 됐어.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요. 139, 43, 78, 90. 어머, 대단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죽종입니다. 이 하얗게 된 건 피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만큼의 기름이 껴 있는 거예요. 와. 어머. 많이 껴있네.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억울한 게 아니죠. 왜요? 담배 전과자니까. 30년을 금연을 했는데. 담배 전과자는 거는 혈관에 죄를 진 거예요, 담배가. 그게 금연을 30년 됐지만 혈관은 이미 손상을 당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분이 미리 알고 약을 먹고 혈행을 개선했더라면 저 정도의 안 됐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동맥경화라는 건 직접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의 이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야, 우리가 그러네. 몸의 어떤 상태를 보는 거는 혈액 수치도 중요하지만 물론 네. 수치도 중요하지만 직접 혈관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경동맥 초음파라면 보통 여기에다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얇으니까. 그럼 나머지에도 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는 방법이 이제 목경자, 여기. 목경자예요. 네, 목동맥이에요.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가 있죠. 그걸 보고서 이분의 혈관이 깨끗한지 건강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물론 모든 혈관이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뇌혈관과 심장혈관이에요. 다른 혈관이 막혔다. 그럼 뚫어주면 되죠. 생명 지장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뇌와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딜 다치거나 하면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봤어도 경동맥 초음파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제 제왕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네. 저 선생님 만나서 한번 찍어보시죠 해가지고 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뒤로 하고 달려갔죠. 이거 예약 안 되는 거 이거. 네, 찍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오영진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갱년기 되면서 그냥 콜레스테롤이 막 조금씩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우선 콜레스테롤이 보니까 네, 총 콜레스테롤이 230이 좀 넘고 네. 나쁜 것도 높아요. 164 정도입니다. 아, 문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의 혈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치 보고 말씀하신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걸 선생님. 깨끗한지 않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거 받은 거. 직접 저렇게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봐주시고 저렇게 보는구나. 바로 그냥 바로 초음파. 저기 보인다. 그리고 나 이거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선생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나왔는데요. 금방 나오네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영식 씨 그 경동맥에 우영식 씨 왜요? 그 경동맥에 뭐 중간 광고 있어 뭐야 왜 여기서 이거 그래? 와. 뭡니까? 완전 주말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 오영실 씨가 지금 네. 저희 초음파 검사 받기 전에 저희가 콜레스테롤 검사지를 살짝 볼게요. 네. 총 콜레스테롤 234, 네. LDL 콜레스테롤 164. 그러나 HDL 콜레스테롤은 정상입니다, 지금. 네. 제 결과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네. 같이 함께 보시죠.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6시 방향에 좀 두터워져 있죠. 네, 거기가 소위 죽종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가 소위 죽종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좌측 왼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끼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 부위가 이렇게 그 무덤처럼 올라와 있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의 성질로 봐서는 한 2.2mm. 2.2요? 예, 혈관이 한 1cm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끼어 있고 물죽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선생님? 죽의 모양은 죽을 보는데 안전한 죽이 있고 위험한 죽이 있어요. 가운데 물 같은 죽이 있는 분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죽들이 터져 나와요. 어느 순간에. 물죽은 아니니까 터지는 죽은 아니에요. 아, 비교적 안정화된 죽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약을 뭐 처방한 약이나 이런 거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드셔야죠. 이 약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약을 먹어도 서서히 자라는 분이 있고 또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주름이 하나씩 생기죠. 그러면 3년 후에 주름이 안 생기면 성공해요? 성공이 아니에요. 대성공이죠. 성공이죠. 하나가 있었는데 더 늘지 않았죠. 네. 그럼 성공이죠. 예,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치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제가 갱년기를 맞으면서 나 운동하고 음식 좀 조절해서 7개월을 버텼거든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 수치만 봤지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봐야지. 네.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누구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의사 와이프가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동맥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 아니 옆에서 좀 알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고위험군이다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이 주기를 얼마만큼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 처음 받아서 정상이다 그러면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깨끗하신 분들은 뭐 3년에 한 번 정도. 3년. 그러나 죽종이 계속 자라는 분들은 1년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